EDGC의 아바타는요, 기존에 EDGC가 하던 여러 가지 분석 서비스입니다. 유저체를 베이스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조사항을 찾아주는 서비스라든지, 친만으로, 타액만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유형을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와인이라든지 어떤 커피가 그 사람한테 잘 맞을지를 찾아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질병에 관련된 것들, 성향에 관련된 것들, 수많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 엔진을 넣어주면 저기는 예를 들면 애티튜드 플러스라는 성격 분석하는 검사 같은 경우 그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바타의 성격은 뭡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걸 게임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게임사가 어떤 사람의 유전체 분석을 근간으로 해서 업데이트 킷으로 파는 거죠. 게임의 캐릭터에. 그래서 나한테 단점인 부분은 빼고 장점인 부분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순발력이 좋다. 그러면 캐릭터의 순발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 업그레이드 키트를 샀을 때.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연사분들께서 발표할 때도 비슷한 질문이나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생물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규제일 수가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이슈는 없습니다. 단지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그레이 에이리어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딱히 완벽하게 정해놓은 게 없어요. 정해놓은 게 없고,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상황에 대부분 빠져 있죠. 마치 예전에 그 카카오에서 운영하던 카카오 택시 같은 문제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규율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근데 나중에 규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유전체 기반의 아바타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제약. 검사를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죠. 굳이 내가 게임을 만드는데 마켓을 제약해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제약되어 있죠.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크면 캐릭터가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시스템 비용만 더 들어가요. 재미의 제약.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세계에 있는 나의 캐릭터가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랬을 때 내 유전체를 넣는 게 과연 답일까? 뭐 이런 등등의 문제죠.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만드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바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그렇게 멋있게 나보다 더 지식도 뛰어나고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더 크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그렇게 캐릭터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안경을 딱 씌워요. 나와 연관성 있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저희는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유전체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후 엔진으로 디바타, 저희는 DNA 아바타를 디바타라고 부르는데요. 디바타 캐릭터를 메타브리딩해서 제작을 합니다. 이건 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냥 비즈니스상의 아이디어인 거죠. 뭐냐? 내 유전체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근데 게임의 핵심이 아이템이라든지 캐릭터를 사고팔 수 있는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요즘 NFT 비즈니스의 핵심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유전자를 집어넣는 순간 팔 수 없는 물건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하고 아이돌의 유전체를 섞어서 새로운 유전형을 만들어낸다든지, 나하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유전자를 합쳐서 새로운 유전형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랑 전혀 관련 없이 아이돌 여러 명과 유전자 여러 명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유전형을 만들어낸다든지. 유전자의 형태는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냥 데이터일 뿐이죠. 이러한 것들로 재조합을 해서 그것을 아바타에 심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디바타를 이제 각각의 플랫폼이나 게임에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브리드 유전체로 아바타를 만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가 되고요. 심지어는 그 거래에 대한 수익을 분배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기 때문에 규제에 자유롭습니다. 굳이 레드오션에서 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전체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유전자의 그대로의 폼에서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디벨롭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업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된 디바타들은 여러 가지 게임 플랫폼이라든지 코인 플랫폼, 아니면은 웹툰이나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유명해진 디바타들을 모아서 하나의 메타버스를 어벤져스 같이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유가 만들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유전체 데이터는 저희가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유전체 데이터와 그리고 그러한 유전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로 통계를 내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시켜서 상품화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의 메타버스 비즈니스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유 인사이드로 해서 브랜드 자체를 파는 것.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비즈니스.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레포트 비즈니스.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들은요, 저희가 한 게임 회사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고요. 저기에 있는 물고기는 실제 물고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알고리즘과 분석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외형을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습성, 어떤 물고기는 바위 속이라든지 모래 속에서 파고든다든지, 어떤 물고기는 되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든지, 어떤 물고기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유전적으로 만들어주는 비즈니스인 거고요. 그러한 끝에 이렇게 with 유후 내지는 유후 인사이드 이러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가정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묘지 관리를 하는 후손이 단절되고 편리성 추구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묘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와 이슈가 됐었고요. 그 이슈가 된 가운데 등장한 것이 납골당입니다. 그러면서 화장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납골당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납골당이 들어갈 데가 없고요. 최근에 남양주 지역에 납골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를 하는 그러한 님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착안해서 한국 장례 지도사 협회랑 같이 유전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례 문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례뿐만이 아니라 그 유전체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가족의 건강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 추모식장까지 연결을 시켜서 사이버로 추모를 하기도 하고 또 개인의 유전체 정보는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해서 연구 보존을 하는, 그러면서 돌아가신 고인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잔재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적용을 해서 자동차의 옵션을 결정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하고 있고요.
체질에 따라서 맞춤형 도시락을 하는데요. 이게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체질에 따라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라든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농도 유지가 안 되는 영양소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짜주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DTC 검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뽑아내주고 뽑아낸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체질에 매칭을 시켜서 상품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체질에 따라서 맛을 느끼는 뭐 단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각종 민감도가 있거든요. 그 민감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 취향 상품으로 어떤 커피 종류를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상품의 카테고리 자체를 갖다가 쇼핑몰에서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자주 구매하던 상품을 추천해주는 아마존 알고리즘과는 다르죠. 뭐냐면 그 사람의 본질에 좀 더 집중해서 그 사람의 본질에 맞는 그 사람의 필요할 수도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이러한 솔루션들인 거죠. 과거에 인터넷은 인터넷 그 자체보다 구글, 페이스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유전체 역시 유전체 자체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저희는 굉장히 큰 시장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